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입시 비리 등을 이유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정경심 씨는 바로 남부구치소로 갔습니다. 2주 동안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혼거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이나 혹은 독방에 갈지도 모릅니다. 자, 과거에도 남부구치소에는 이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안희정 씨 등이 거쳤습니다. 그때 이들은 1.4평짜리 독방에 있었습니다. 자, 정경심 씨도 1.4평짜리 독방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판결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이지만 조국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조국이 공범으로 기재된 겁니다. 입시 비리 그리고 증거 은닉 등의 조국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번 판결은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이긴 하지만 조국 전 장관도 구속이 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씨. 왜 법정 구속이 바로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성하는 빛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부에 따르면 정경심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쯤부터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소 절차에서 수감자들은 신분 확인, 신체 검사, 소지품 영치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임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생활안내를 받습니다. 정경심 씨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독방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교정당국은 지금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용자들을 일률적으로 2주 동안 독방에 격리합니다. 그리고 2주간 의심 증세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혼거실 등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정경심 씨가 혼거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방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유명 인사들에게는 대체로 독방을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혼거실 한 6, 7명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들어오면 너 왜 들어왔니? 아, 네가 누구냐? 그런 식으로 집단 린치도 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대개 유명 인사들은 독방에 수감될 것을 권고합니다. 정경심 씨는 지난해 사전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도 독방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남부구치소는 최순실 씨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 1.4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정경심 씨도 그곳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정경심 씨의 이 재판 결과와 함께 주목받는 사람은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역시 이번 1심 선고에서 이름이 여러 차례 거명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의 입시 비리 또 증거를 은닉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재판부는 명시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 또 부산의 한 호텔 인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입시 비리 혐의가 불거지자 정경심 교수 컴퓨터를 숨기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이 거짓말 의혹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9월 청문회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은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에 연루됐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묻습니다. 후보자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때 발언입니다. 자, 장관 취임 후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정 대응을 언급합니다. 지난해 9월 23일 출근길 조국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세가 당당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언제까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말들은 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딸이 실제하지 않는 내용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인을 보관하는 학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 없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법원은 적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의 호텔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호텔 인턴 증명서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국의 범죄 혐의가 지금 정경심 씨 판결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동장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불거진 뒤 정경심 씨가 동장대 PC를 가져오는 건 일을 하기 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당시 이현재 의원이 물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컴퓨터가 왜 정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권사 직원에게 맡겨서 상정을 하라 하고요. 상정할 때 만나자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것으로 이번 법원 판결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운명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이 정경심 씨 판결이 나오는 뒤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에 제가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아니 장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감옥 갑니까? 장관 되는 사람의 부인은 다 이렇게 감옥 갑니까? 이걸 지금 법학자가 논리라고 지금 말하는 건지 아무튼 지금 조국 전 장관 부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경심 판사, 임정혁 부장판사는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조국은 공범이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